저출산과 고령화 진행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경쟁력이 2030년 OECD 21위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내 재벌 두 곳 중 한 곳은 혈족 사이에 상속 재산이나 경영권을 두고 다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서울에서 전세 아파트를 얻으려면 임금을 모두 저축해도 22년 5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가 오는 16일부터 일부 음료의 가격을 평균 2.1% 인상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서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포르투갈의 금융 불안에 대한 우려감으로 2000선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증권부 김창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이 좀 약세를 보였다고 하던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 정리 부탁드립니다. 코스피 지수가 포르투갈 금융 불안 우려에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11일 전날보다 0.7% 내린 1988.74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8거래일 만에 다시 20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날 기관은 2357억 원을 내다 팔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개인은 2006억 원, 외국인은 386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연구원은 포르투갈 최대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그동안 금융 불안에 시달리며 겪었던 트라우마를 자극했다며 향후 포르투갈과 그 주변국의 흐름을 체크하면서 사태의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포르투갈 금융 불안이 유럽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이어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도 포르투갈 사태가 단기 이슈일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정부의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경기 부양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다음 주 초반 코스피는 1970선 전후에서 지지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운송장비, 의료정밀, 전기전자, 전기가스, 기계 등이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1.68% 하락해 128만 4천 원의 거래를 마쳤으며 현대차, 현대모비스, 포스코, 네이버, 신한지주 등도 하락했습니다. 반면 SK텔레콤은 1.88%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0.49% 하락한 556.58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5.6원 상승한 1019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파라다이스가 블록딜 여파로 하락 반전했다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최근 주가가 상승세였던 카지노 업체 파라다이스가 자사주 시간 외 대량 매매 영향으로 하락 반전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유통 물량이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약세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조만간 정상 수준으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11일 코스닥 시장에서 전거래일보다 2,100원 하락한 37,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4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멈추며 급락한 것입니다. 파라다이스가 전날 장 마감 후 블록딜을 통해 자사주를 매각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장의 유통 물량이 증가하자 주식 가치가 희석될 것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주식을 내다 팔아 주가를 끌어내렸다는 것입니다. 파라다이스는 전날 블록딜로 자사주 750만 주를 주당 38,100원에 매각했습니다. 총 액수로 환산할 경우 2,858억 원 규모에 해당합니다. 지난 10일 파라다이스의 종가는 39,700원으로 할인율은 4%를 적용받았습니다. 통상 할인율이 10에서 20% 수준인 것을 감안했을 때 우호적인 가격 평가를 받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파라다이스는 블록딜로 조달한 자금은 카지노 통합 작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시장에선 파라다이스의 주가 약세는 블록딜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조만간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 투자은행 관계자는 블록딜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이 대부분 매수 전략을 펴는 곳이라며 시장의 유통 물량이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내렸지만 이내 회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습니다.
파라다이스 측도 자사주 매각이 유통 물량을 늘리는 목적인 만큼 주가도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라다이스의 고위 관계자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 주주 지분과 자사주 등을 뺀 38%만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었다며 시중 유통 물량을 더 늘리기 위해 자사주 8%가량을 내놓은 것이어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주가가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김창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진행으로 현재 OECD 17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인구 경쟁력이 2030년에 21위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산업연구원이 오늘 공개한 인구 경쟁력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2010년 17위에서 2020년 16위로 올라서지만 2030년 21위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2020년 이후 인구 구조가 가파르게 고령화되면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부양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내 재벌 두 곳 가운데 한 곳은 형제 등 혈족 사이에 상속재산이나 경영권을 두고 다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벌닷컴은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자산기준 40대 재벌 그룹을 분석한 결과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 그룹이 모두 17곳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삼성가에서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재산권을 놓고 소송을 벌였고 현대가 2세들은 이른바 왕자의 난으로 경영권 분쟁을 벌였습니다. 이 밖에도 롯데와 한진, 한화그룹 등에서 형제 간의 상속 재산이나 경영권을 둘러싼 싸움을 벌어진 바 있습니다. 또 구조조정과 함께 계열분리 절차 과정에서 마찰이 일어난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간의 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서울에서 전세 아파트를 얻으려면 임금을 모두 저축해도 22년 5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서브는 이달 첫째 주 시세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전국의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1억 7,956만 원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서울의 평균 전세값은 3억 1,348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가 1억 8,365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을 모아 전세 아파트를 구하려면 전국 평균 12년 10개월이 걸리고 서울에서는 22년 5개월이 걸리는 셈입니다. 이 밖에 경기도는 13년 2개월, 대구 11년 8개월, 부산 11년 3개월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가 오는 16일부터 일부 음료의 가격을 평균 2.1% 인상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가격이 오르는 품목은 아메리카노와 카페라떼, 커피 프라푸치노 등 전체 42개 제품 중 23개입니다. 톨 사이즈 기준으로 아메리카노 가격은 3,900원에서 4,100원으로 5.1% 오르고 카페라떼는 4,400원에서 4,600원으로 4.5% 올라 100원에서 200원가량 가격이 인상됩니다. 다만 그린티 라떼와 캐러멜 프라푸치노 등 19개 품목의 가격은 동결됩니다. 네, 금융위원회가 700여 개의 금융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금융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제 혜택을 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가 도입되고 금융사들의 해외 진출 길도 넓혀진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금융부 윤홍호 기자를 전화 연결해 듣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방안은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요? 네, 이번 개혁 방안은 크게 금융의 실물 지원과 금융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 방안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금융의 실물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정책은 창업 지원인데요. 청년 창업 보증의 연령 제한을 만 20세에서 17세로 완화해서 마이스토고나 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재학생들도 정부 지원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각종 혜택 때문에 중소기업에만 머물려고 하는 문제도 해결됩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5년까지 보증 지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사들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은행이나 증권, 보험을 아우르는 복합점포 운영을 가능하게 했고요.
금융회사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해외법의 적용만 받도록 했습니다. 예컨대 보험사가 앞으로는 해외에 나가서 해외 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네, 이번에 도입된 방안 중에서 개인자산 종합관리, 종합계좌가 이 관심이 상당히 큰 듯한데요. 이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네, 이번 방안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사실 개인 자산관리 종합계좌 도입입니다. 이것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종합적으로 편입해서 관리하고 거기에 포괄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인데요. 현재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재형저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이 세제 혜택을 받는 자산관리 상품은 업권별로 너무 나눠져 있고 세제 혜택도 저마다 달라서 소비자들이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이들 상품은 주로 저소득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상품이라서 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위한 지원은 미비한 형편인데요. 이 개인자산관리 종합계좌가 도입되면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고 종합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에 일정 금액까지는 세제 혜택,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예적금이나 펀드의 비중을 조정하면서도 세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앞으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이 소비자들에 대한 금융규제 개선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네, 소비자 규제 개혁 방안은 대표적으로 전업주부의 신용카드 발급 요건이 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가 신용카드를 발급받기가 좀 어려웠는데요. 앞으로는 배우자 소득의 일정 비율을 전업주부의 가처분 소득으로 인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카드 발급 요건을 개선해 가기로 했습니다. 고객이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할 때 최소 포인트 기준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신용카드사가 5,000포인트 이상을 쌓아야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앞으로는 소액의 포인트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저축은행이 고객들한테 전가해온 담보조사 수수료나 이런 각종 수수료가 금지되고요. 은행에 대한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도 확대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부의 윤홍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 걱정 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0년간 전세 걱정 또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17,000여 가구를 올 하반기에 공급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년마다 이사를 다니기 상당히 힘들었던 전세 세입자들이 상당히 주목할 만한 소식입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다음 달 인천 서창 2지구 3블록에 10년 공공임대주택 740여 가구를 공급한다고 지난 3일 밝혔습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 10년 동안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로 거주한 뒤 감정평가 가격으로 분양 전환받는 주택을 말합니다. 2년마다 이사 다니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10년 동안 이사 안 해도 된다고 해서 한번 와봤어요. 서창 2지구 3블록은 지구 내에서 공공임대 아파트로는 최초로 공급하는 아파트입니다. 공급되는 740여 가구가 모두 최근 주택시장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전용 61, 74, 84제곱미터 등 중소형으로 구성됐으며 3베이 및 4베이, 남향 위주 배치, 공간 분리 설계 등을 적용했습니다. 또 인천 도심으로의 접근이 용이하고 서울권까지 연결되는 광역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임대 조건은 61제곱미터의 경우 임대보증금 3,900만 원에 월 임대료 48만 5천 원입니다. 입주 후 보증금을 7,900만 원까지 올리면 월 임대료는 28만 5천 원까지 줄어듭니다. 84제곱미터는 임대보증금 6,800만 원에 월 임대료 61만 원, 보증금을 1억 2,900만 원까지 올리면 월 임대료는 30만 5천 원만 내면 됩니다. 서창 2지구 공공임대주택은 입주 후 임대보증금을 조정해 임대료를 줄일 수 있고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 부담도 없습니다. 이번 공공임대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일반 공급분에 대해 순위별로 인터넷과 현장에서 청약 접수가 진행됩니다. 청약 접수와 관련한 사항은 LH 청약 시스템과 인천 서창 사이버 모델하우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로 문의해도 됩니다. 이 밖에도 LH는 하반기에 동탄이, 하남 미사 등 전국 36개 사업장에서
총 2만 7천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급 유형별로는 공공분양이 전국 15개 사업장 11,000여 가구, 공공임대 전국 9개 사업장 6천여 가구, 국민임대 전국 11개 사업장 10,000여 가구, 영구임대 전국 1개 사업장 180여 가구입니다. 전셋값의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어 이번에 공급될 LH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무주택 서민들의 신청 열기가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종류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다른 만큼 조건을 따져 자신에 맞는 주택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네, 싱글 가구가 증가하는 등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기호도 다양해지면서 에어컨이나 세탁기라도 이 대형 또 대용량 등 무조건 큰 제품보다는 성능은 그대로지만 사이즈는 작아진 그런 틈새 가전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인 이인준 씨는 최근 휴대용 냉방기기를 장만했습니다. 작지만 에어컨과 같은 냉방 효과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집안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들고 다닐 수 있어 전기세 걱정까지 덜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어컨은 좀 크기도 하고 무겁고 그리고 전기세도 많이 들어서 이번에 여기 와서 보니까 확실히 가볍고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전기세도 적게 드는 소형 냉방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선풍기와 함께 틀어놓으면 에어컨에 버금가는 냉방 효과를 낸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제습기 시장도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가전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0만 대 수준이었던 판매량은 지난해 130만 대로 껑충 뛰었고 올해도 2배가량 늘어난 250만 대 안팎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이마트의 작년 제습기 매출 신장률은 109%로 소형 가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올해도 인기가 계속되면서 올 상반기까지 지난해보다 25% 더 팔렸습니다. 네, 올 여름 무척이나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기 때문에 에어컨이나 제습기 상품이 많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싱글 가구와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더 작고 작동이 간단한 가전 제품도 인기입니다. 올 상반기 일반 청소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원하는 공간만 간단하게 청소할 수 있는 무선 핸디스틱 청소기는 100%가량 늘었습니다. 또 대용량 전자동 세탁기 못지않은 성능을 지닌 미니 세탁기의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20% 증가했습니다. 자주 세탁기를 돌릴 경우를 대비해 에너지도 80%가량 절약할 수 있도록 설계된 데다 스피드 코스를 이용하면 모든 세탁 과정을 17분 안에 마칠 수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가전제품의 인기는 씀씀이를 줄이자는 최근의 소비 성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소비자층의 입맛을 맞춘 소형 가전제품이 올 여름 가전시장에 새로운 판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네, 쿨비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쿨과 비즈니스의 합성어로 넥타이를 매지하는 간편한 캐주얼 차림을 뜻하는 말이죠. 지난해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 이 주요 공기업과 대기업이 쿨비즈를 권장하기도 했는데요. 자,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이게 정착되면서 찾는 사람도 늘고 있고 이 남성복 시장에 활기를 돌게 한다고 합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흐린 날씨에도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합니다. 시원한 복장의 여성들과 달리 정장 차림을 피할 수 없는 남성 직장인들의 경우 마땅한 여름옷이 없어 찌는 듯한 한낮 기온을 그냥 참아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여름철은 남성 의류 비수기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냉방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 노타이 차림의 쿨비즈를 권장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여름철 남성 의류 시장에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노타이는 기본, 다양한 색상의 재킷과 셔츠까지 직장 문화가 변화되자 더위를 피하기 위해 남성들이 옷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한 백화점의 경우 한 해 전인 2012년 여름 시즌 대비 남성 정장 매출은 14% 줄어든 반면 비즈니스 캐주얼 상품군은 24% 신장했습니다. 쿨비즈가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자 의류업계는 쿨비즈 상품 생산량을 대폭 늘렸습니다. 쿨비즈 문화가 확산되면서 고객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킷과 반팔 셔츠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20% 이상 물량이 증가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쿨비즈가 국내 기업 문화로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의류업계는 컬러 체크 프린트 재킷 등 보다 과감한 디자인의 여름 남성복을 출시했습니다.
가벼운 무게에 청량감을 주면서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쿨비즈 룩의 비결은 바로 소재에 있습니다. 시원한 린넨의 특성은 살리되 구김을 방지해 줄 수 있도록 폴리에스테르랑 같이 혼방을 한 소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조직 또한 시어서커라고 해서 약간 울퉁불퉁한 그 조직으로 인해서 이제 입었을 때 착용감이 굉장히 시원한 게 특징이고요. 최근 반바지를 즐겨 입는 남성들이 늘면서 업계에서는 비즈니스 룩의 반바지도 내놓고 있습니다. 패션 전문가들은 적당히 몸에 붙는 스타일의 무릎 길이 반바지를 선택하면 품위를 유지하면서도 시원한 비즈니스 룩이 가능하다고 조언합니다. 업무 효율을 높이고 냉방 전력 수요를 줄이기 위해 시작된 기업들의 쿨비즈 문화가 비수기였던 여름철 남성 의류 시장을 블루오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